네, 원투펀치 51회 클래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딱 한 번 좀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할 주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주제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저번 주에 최종 예선 또 이란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웬일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했습니다. 2대0 이란을 이겨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본선입니다. 네. 정말? 조추첨 시즌이 돌아왔어요. 네, 조추첨이 지금 4월 2일 새벽 1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게 되는데 어떤 팀을 만나는지가 저희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각각 생각하는 월드컵 상대 최악의 조편성과 최상의 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주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만나지 말아야 할 죽음의 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는 꿀조를 좀 뽑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생각해 오셨나요? 어떠세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꿀조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트가 완전히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우리가 네. 지금 화요일 밤에 녹화거든요. 근데 수요일 새벽에 아프리카 팀도 결정되고 또 다른 팀들 상황들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지금 랭킹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얼추는 나왔어요. 네, 그거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요일 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개국이 지금 본선 진출을 한 상황이고 12개 팀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아프리카 팀이 5팀이고요. 네. 그리고 북중미 팀이 2팀, 유럽 팀이 2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팀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플레이오프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정을 오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 이해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야 할 꿀조부터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1포트에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팀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덜란드가 또 1포트로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이 북마케도니아를 잡는다면 포르투갈의 1포트 승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죠. 근데 어떤 팀이 되었건 일단 우리가 개최국 카타르는 1포트에서 만날 수 없는 팀이고 나머지 7개 팀이 유럽 아니면 남미 팀들인데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어쩌면 포르투갈 말고 또 네덜란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포트 팀은 어느 팀이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 취향껏 제가 유로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유로 예선이나 네이션스 리그를 보면서 이 감독 스쿼드에 비해서 너무 팀을 좀 못 꾸린다 이런 느낌이 드는 팀이 한 팀이 있었거든요. 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의 벨기에인데요. 예, 어차피 1포트 아무 팀이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벨기에 고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가 걸려도 크게 의미가 없다. 대신에 뭐 남미 팀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2포트, 4포트에서 남미 팀은 피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유럽 팀의 경우는 한 조에 2팀이 이제 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성을 가지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야 될 팀의 이제 2포트를 따져본다면 지금 그냥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예상을 해봤을 때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멕시코 정도가 지금 2포트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 세 팀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팀으로 봐야지 않을까. 나머지 팀들이 덴마크, 우루과이, 미국, 스위스, 크로아티아 물론 이 중에서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팀들이 있지만 이 2포트에 유력해 보이는 팀들의 면면으로 봤을 땐 아무리 우리가 월드컵과 A매치에서 독일을 아무리 잘 잡았다 해도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독일은 우리 입장에서 힘든 상대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포트, 2포트에서 강한 유럽 국가들이 2팀이 몰릴 시에는 우리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좀 피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제 북중미 팀 멕시코가 있는데요. 멕시코는 우리가 올림픽 때도 그렇고 지난 월드컵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멕시코도 상성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좀 피했으면 하는 상대다. 그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멕시코도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 우루과이, 미국, 스위스, 크로아티아인데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만날 만한 팀은 미국을 꼽고 싶어요. 미국. 네, 이 팀들로 봤을 때 스위스는 이탈리아전이나 이전에 이 선수들이 보여줬던 대표팀에서의 경기력을 보면 꽤 강한 압박과 다부진 피지컬로 우리의 빌드업을 좀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좋은 팀이거든요. 전술을 쓰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스위스의 강한 압박에 어쩌면 피지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강한 도전을 받으면서 관대한 주심이라도 만날 시에는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팀이 쓰고 있는 전술 자체가 저는 스위스의 조직력이나 선수들의 능력이 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뭐 세페로비치를 활용한 제공권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오카포와 같은 그 발빠른 자원들의 어떤 역습들
그러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브라노비치 선수도 있고, 가브라노비치도, 오카포도 있고, 네. 엠볼로도 있고, 그렇죠. 샤치리가 뒤에서 받치고 있고. 샤키리가 또 공미 자리로 주로 이제 뛰게 되는데 왼발 옵션이 워낙 탁월하죠. 장신의 공격수도 활용할 수 있고 발 빠른 공격수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라니트 자카나 샤키리의 롱볼 같은 부분도 우리의 뒷공간을 공략당하기 매우 쉬워 보여서 스위스도 제가 볼 때는 좀 까다로운 상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에 비하면 좀 아닐 수 있지만 크로아티아도 역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강한 압박 스타일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은 도전이 될 만한 팀이라고 좀 보이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덴마크도 조직력이 좋고 우루과이가 이번 남미 예선에서는 조금 예상보다는 아쉬운 성적을 냈다 한들 그래도 우루과이라는 팀에 또 이 면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폼 좋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다윈 누네스 선수 또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11월쯤이면 당연히 활용이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에 벤탄쿠르, 발베르데, 데 아라스카에타 이런 선수들이 또 뒤에서 받치니까. 그래서 우루과이도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만났을 때 이로운 팀은 아니라 그렇다면 이 포트의 유력한 팀들로 봤을 때 가장 괜찮아 보이는 팀은 제가 볼 땐 미국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 뭐 맥케니와 같은 유벤투스의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도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린 선수들의 어떤 경험이 막상 월드컵에서는 오히려 좀 긴장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멘탈적으로 좀 훌륭하게 압박을 하고 우리만의 축구를 보여준다면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흐름을 조금 가져올 수도 있는 양상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경기력이 꾸준하지는 못해요. 예, 경기력을 치를 때 보면 경기력 자체가 꾸준하지 못해서 결과를 내더라도 내용 자체가 좀 밀리거나 미국 입장에서 압도하는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들이 북중미 예선 경기에서도 비교적 적었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이 포트 팀들 중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만나는 게 그나마 지금 입장으로 해서 봤을 때는 좀 양호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1포트 벨기에, 2포트 미국 미국.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그리고 3포트는 뭐 당연히 대한민국이고 4포트의 경우는 물론 3포트, 4포트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좀 갑자기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4포트에서 피해야 될 팀들은 뭐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예선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알제리 혹은 카메룬과 같은 팀들 만약 알제리가 올라온다면 보다 더 주의를 해야 될 팀이 아닐까 그런 피해야 되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만날 만한 팀은 튀니지 아니면 코스타리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같은 조가 되면 코스타리카와는 같은 조가 안 되죠. 죽어도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뿐만 아니라 뉴질랜드가 뭐 상대를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가 가고 북중미에서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가 대륙간 플레이오프 온다고 했을 때 이 두 팀 가운데 누가 오든지 간에 이 두 팀하고는 이제 조편성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만나면 코스타리카 혹은 뉴질랜드 지금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 둘도 사실은 미국을 만날 거면은 이 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만약에 미국을 우리가 이 포트에서 미국이 아니고 뭐 스위스 아니면 뭐 덴마크, 크로아티아 혹은 우루과이 이런 팀들을 만나게 된다면 4포트에선 코스타리카가 올리는 게 역시 좀 베스트가 되겠고 근데 앞서서 이 포트에서 미국을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포트의 경쟁력이 우리가 봤을 땐 미국이 가장 상대할 만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4포트에선 튀니지를 꼽아보고 싶어요. 아니면 남미 팀이 만약에 걸린다면 벨기에, 미국, 대한민국, 에콰도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조추첨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양호한 시나리오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명철 해설위원은 벨기에, 미국, 튀니지 또는 에콰도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장의원님의 꿀조는 근데 봤는데 제가 조추첨 생중계를 해야 돼요. 네. 3사가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 막 이러고 막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완전 똑같아요? 최상의 조가. 저도 벨기에, 미국, 튀니지거든요. 네. 최상의 조가. 1포트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그나마 조금 상대하기에 조금 편한 팀이 어딘가를 그래도 살펴봤는데 브라질은 지금 뭐 최근에 뭐 원래 브라질은 강팀이지만 요즘에 네이마르 의존도도 줄고 쿠티뉴도 올라오고 비니시우스도 올라오고 공격 패턴이 그래도 조금 다양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팀은 뭐 워낙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강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브라질도 4강권 후보, 우승 후보까지는 조금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4강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데시안 감독이 공격진은 화려하잖아요. 벤제마, 음바페 이런데 조금 짜증나는 축구를 해요. 사실은 수비적으로 약간 하고 그냥 오히려 음바페 같은 선수들 효율적인 역습 뭐 이런 거로 하는데 이런 팀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 상대할 때는
같이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게 사실 공간도 나고 쉬운데 디시안 감독이 약간 또 은근히 보수적이거든요. 스타일 자체는. 앞에는 공격진이 화려한데도 경기를 보면은 또 그래요. 은근히도 아니라 대놓고죠. 대놓고. 모험수를 두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뭐 멤버도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3백으로 많이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요. 데시안 감독이.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다양한 카드를 준비를 하면서 상대에 따라서 플랜 A, B를 지금 여러 가지를 가동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스칼로니 감독의 아르헨티나도 요즘에 경기력이 그래도 꽤 많이 네. 좋아졌고 스칼로니 감독이 팀을 지금 상당히 잘 만들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팀 또한 우리가 상대하기도 좀 까다로운 스타일일 뿐더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잉글랜드도 아주 짜증나게 해요, 축구를. 네. 수비가 워낙 좋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또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축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 역시 우리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스페인 같은 팀은 지금 젊은 선수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세대 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유로 때 뭐 페드리 같은 선수 위주로 해서 막 올라왔지만 지금은 뭐 다른 선수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안수 파티 같은 선수가 혹시 가세가 되면 그러면 또 결정력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만 이 팀 또한 저는 스페인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뭐 포르투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팀들 포르투갈이 혹시 포트 1이 된다. 그럼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도 상당히 짜증나게 축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늪축구죠. 이게 상대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면은 벨기에가 그래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2018년 딱 고점 찍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 약간 하락세, 수비 라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주축 선수들도 지금 벨기에는 많이 옛날 멤버들이 빠졌잖아요. 콤파니 은퇴했고 또 알더웨르트 이런 선수들 없는 상황에서 또 데브라이너나 루카쿠나 메르텐스나 이렇게 항상 2018년이 최고조였다면 그런 선수들도 지금은 아자르는 뭐 그렇고 루카쿠도 좀 전체적으로는 다운된. 거기다 감독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도 뭐 그렇게까지 임팩트를 주는 감독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 현대 축구 시스템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도 벨기에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지금 이 1포트에서는 그나마 고른다면 벨기에가 우리보단 세죠. 확실히 센데 그래도 좀 낫지 않냐. 특히 수비 쪽의 무게감이 벨기에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창 우리가 유로나 지난 월드컵 때 봤을 때도 보통 데나이어, 토비, 베르통원 이렇게 백스리가 나왔는데 마르티네즈 감독이 백스리를 쓰지만 백스리 조직력이 되게 불안하고 센터백들의 백스리 내에서의 수비 퀄리티도 이 선수들이 나이를 이제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곳곳에 공간이 비거나 서로가 커버가 안 되거나 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센터백의 세대 교체가 지금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벨기에를 만나면 3선도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상 불안함이 좀 있어요. 간간히 마르티네즈 감독이 정말 놀랍게도 더브라이너를 3선 중앙 미드필더로 쓰곤 하는데 이런 뭐 기용이 한국전에 나올 거란 보장은 없지만 틸레망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파트너가 수비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면 백스리와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좀 빌 수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마르티네즈 감독의 경기 운영은 좀 아쉽고 우리를 만났을 땐 역습으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길이 혹시 좀 있지 않을까. 과거보다 확실히 지금 뭐 베르통원, 보야타, 뭐 카스타뉴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수비 라인들이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앞에 공격진도 파괴력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 전성기 때 황금 세대 때 비해서 고점에서 지금은 약간 이 팀 해볼 만하다. 근데 허리는 상당히 뭐 세죠. 네, 쉽지 않죠. 멀티플레이어인 덴동크 같은 유형도 있고 데브라이너가 또 폼이 좋으면 또 미친 듯이 활약할 수 있고 뭐 센 팀입니다. 센 팀이긴 해도 굳이 고르자면 벨기에. 그러니까. 예, 벨기에고요. 이 포트는 이제 네덜란드가 뭐 바날 감독이 되게 잘 만들어놨다고 팀을. 그래서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좋고 지금 바날 감독 체제에서 6승 2무거든요. 무패 행진에다가 경기 내용도 좋습니다. 4-3-3이 기반이 돼 있지만 최근 또 경기 친선전은 3백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바날 감독이 본선에서도 플랜 B를 또 생각도 하는 이런 유형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대발 윙어인 다뉴마 또 베르하이스는 왼발잡이니까 그렇게 아예 딱 잡아주고 데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가 좋죠. 프랭키 데용 중심으로 바이날둔과 클라센. 거기에 이제 반다이크가 역시 이제 유로 때는 못 들어왔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반다이크가 완전히 큰 대회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다이크와 데리우트 중심으로 둠프리스와 블린트의 측면 풀백 라인인데 이러한 4-3-3이 이제 메인 기조하에서 3백을 부분적으로 살짝 병행하는 구조로 이제 팀을 현재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날 감독이 뭐 우리 맨유에 대한 이미지 요즘 팬들은 있지만
지금 네덜란드 만들어 놓는 형태를 이렇게 보면 역시 명장은 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월드컵에서 잘한 이미지도 있죠. 그럼요. 2014 브라질 그럼요. 월드컵에서. 그때도 잘했고 어쨌든 바날 감독이 지금 괜찮고요. 덴마크, 스위스 이런 팀들 제가 중계하면서도 느끼지만 이건 강팀입니다. 이 카스퍼 히울만 감독이 진짜 빌드업 체계도 상당히 유연하게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놨고 압박도 좋고 일단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운영을 이 무명 선수 출신인데 이 감독이 상당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조직력이 좋아요. 팀적으로 매우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무지 강팀이에요. 덴마크는 정신력도 네,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거기다 뭐 기량들이 다 고르죠. 이 덴마크는 강팀이고 스위스도 얼마 전 잉글랜드 중계를 했지만 이 무란 야킨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새로 잡고 지금 승률이 매우 좋거든요. 잉글랜드한테 덜미를 잡히겠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스위스가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 경기 한 경기 졌습니다. 그래서 4승 3무 1패인데 세페로비치는 뭐 친선전은 부상 때문에 못 나왔지만 세페로비치는 어차피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윙어들은 바르가스랑 슈테펜 체제로 바꿨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상당히 빠른 전환을 요구를 하고 슈테펜 같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후로일러 자카리아는 이번에 임은 못 들어왔었지만 부상 때문에 그 자카리아 같은 선수도 어차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강해요. 후로일러 자카리아 이 라인 허리 라인도 좋고요. 그 스위스도 덴마크 못지않은 밸런스가 매우 좋은 이제 강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지 플릭 감독 지휘봉 잡고 8연승입니다. 네, 엄청 지금 팀을 잘 만들어놨고 거의 뭐 우승 후보에 가까운 전력이 난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팀은 뭐 힘들고 멕시코는 노쇠화됐지만 본선만 나가면 또 이 팀은 또 이상해지기 때문에 애국자 팀이에요. 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루과이도 새로 감독 와서 지금 잘하고 있고 알론소 감독이 크로아티아 저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이 그나마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사포트는 제가 쭉 봤는데 안 되는 팀 조합은 그쪽은 빼버리고 아프리카 팀 중에 혹시 이 팀이 들어오면 제가 아프리카 팀 몇 경기를 봤는데 튀니지 말리 1차전도 봤거든요. 근데 튀니지는 지난 대회보다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 팀이 센터백들은 좋더라고요. 신장도 좋고 수비가 워낙 좋은데 그리고 기동력도 좋고 4-3-3 운영하면서 딱 끊어내갖고 다다다다 달려가고 아주 운동 능력들이 상당히 좋고 압박도 강하고 한데 세밀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지난 대회 때보다 튀니지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꼽자면 마지막 조에서는 튀니지가 제일 상대하기는 좀 쉬울 것 같다.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벤투의 빌드업 체계가 조금 성숙되고 빠른 원터치 연계만 잘 되면 이 팀이 압박은 세거든요. 강하게 막 달라붙어요 그냥. 근데 그러한 정도의 수비는 우리가 돌려치기 이른바 원터치로 돌리고 이런 부분 연습만 잘 되면 튠지 같은 팀은 오히려 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게 두 분이 지금 마음이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한의원님은 여기와 좀 어떤 마음이신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으니까 다 또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가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요거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최상의 조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최상의 조의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아주 센 팀이 일단 하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적당한 팀이 두 팀이 있으면 맞아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는 이상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월드컵 역사에서 극명하게 경험했던 게 2010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물론 끝까지 잘 가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토너먼트 가서는 독일에게 대패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공격진을 보면 뭔가 조별리그 단계 정도에서는 3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팀이었고요, 이 팀이.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와 나이지리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포트의 다른 조합들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 나이지리아면은 우리가 이 팀들은 극복해야지. 극복할 수도 있을 거야. 잘하면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주는 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10년 같은 조합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르헨티나에게 우리도 대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 기억 자체는 좋지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합 자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센 팀 플러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적당한 두 팀. 그게 사실은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 미국 튀니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튀니지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그 말씀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튀니지라면
이 팀들의 이제 사실 미국의 구체적인 멤버들을 보면 정말 유럽에 와서 지금 유럽 도처에서 뛰고 있는 젊은 아주 유망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멤버를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미국이 사실 따져보면 더 나은 팀이고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야 된다. 뭐냐면 지금 월드컵이 당장 6월에 열리는 게 아니라 11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다음 시즌도 초반부는 지나간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그 젊은 선수들이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그때쯤이면 발전해 있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경험치도 조금 더 늘어나고 기회를 얻는 선수도 더 늘어나고 이 부분도 분명히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가 딱 걸리면 그리스랑 걸렸을 때 그런 느낌처럼 그래도 이거는 해볼 만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도 미국에는 쌍수를 들어서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걸리게 되면 아까 이명철 해설위원이 이제 코스타리카 혹은 뭐 그 상대가 뉴질랜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쪽하고는 또 못 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미국하고 걸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름 또 거기서는 최상의조를 얘기할 때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포트에서 미국 말고 그래도 다른 팀 하나 걸리고 4포트를 오세아니아 내지 북중미의 다른 팀과 걸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선택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서력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강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위스랑 걸리는 게 어떨까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스위스랑 걸리나 덴마크랑 걸리나 크로아티아랑 걸리나 사실은 거기는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고 장점과 단점이 약간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전력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강호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버리고 4포트에서 다른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만약에 가능하면 이 포트에서 그럼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2006년에 그 아픔도 한번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갚는다는 의미에서 그냥 뭐 강약에 관계없이 그래도 스위스 걸리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만약에 4포트를 오세아니아나 북중미를 잡고 싶다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도 2포트 미국에는 찬동을 하고요. 그리고 4포트 튀니지에도 찬동이에요. 튀니지가 올라온다면 튀니지 멤버 구성 자체가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랑 근간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튀니지 국가대표를 하기 시작한 선수들이 모하메드 드라거, 아이사 라이두니, 세페딘 자지리, 몬타사르 탈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탈비 같은 선수는 지금 루빈 카잔 뛰는 선수인데 센터백 잘하더라고요. 탈비 선수가 지금은 이제 센터백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정도 선수들이 추가가 됐지만 대체적인 멤버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음사큰이라든가 카즈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이제 오히려 나이를 좀 더 먹은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장 의원님은 2018보다 오히려 조금 못한 거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2018 정도는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실 4포트에서도 요번에 우리가 이제 3포트라는 대망의 어떤 기회를 잡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그 전쟁의 참극과 여기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일정이 지연된 것에 기인해서 사상 유례 없이 플레이오프 팀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편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사실 3포트에 들어간 메리트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는 약간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포트 팀들도 웬만하면 여기도 다 까다로워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만만한 팀은 거의 뭐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냥 거의 유사한 정도면 제 생각에는 튀니지가 그래도 나은 것 같고 사실 튀니지를 잡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제 튀니지와 우리가 엮인다면 튀니지를 잡지 못한다면 그건 조별리그 통과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난주에 장 의원님이 이란을 못 이기면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를 바라지 말자 뭐 이제 그런 얘기와 약간 유사하게도 4포트에서 만약에 튀니지 레벨이 걸렸을 때 튀니지도 우리가 필승한다 그런 보장을 주는 팀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튀니지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조별리그 통과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튀니지 정도면 사실은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1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1포트는 저도 유럽 팀 가운데는
벨기에 추천이고요. 그거는 뭐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생략하고, 만약에 남미 팀은 뭐 남미 팀은 둘밖에 안 되지만 남미 팀을 고른다면 아르헨티나. 그래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물론 지금 코파 아메리카 챔피언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스칼로니 감독 체제에서 메시 선수 의존도를 그래도 최대한 조금 줄여주면서 메시 선수를 약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예전보다 좋아진 수비 조직력에 다른 선수들의 뭔가 활약으로서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도 이제 브라질을 극복을 했던 아르헨티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약점이 줄어들면서 좋아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11월에 하는 대회잖아요. 여기서 메시 선수는 분명히 나이를 더 먹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11월이면은 나이를 더 먹겠죠. 아르헨티나는 저는 아무리 스칼로니 감독이 메시 선수 의존도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조직적으로 수비적으로 예전보다 좋은 팀을 만들고는 있어도 궁극적인 중요한 무대에 가면 그래도 여전히 메시 의존도는 발생을 할 거예요. 발생을 할 거고, 올해 11월쯤에 메시 선수라면 우리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했던 것도 보면 메시 선수가 봉쇄가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아르헨티나도 득점력에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라우타로 선수라든가 뭐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선수가 또 등장해서 뭔가 짠하고 해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조직력은 분명히 예전보다 좋으나 상대를 뭔가 아주 억누를 수 있을 정도의 득점 파괴력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을 극복하고 아르헨티나가 코파 타이틀을 쥐기는 했어도 남미 팀 중에서 선택하라면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낫지 않나. 그리고 분명히 메시 선수에 대한 의존도는 완벽하게 버리기는 힘들다. 결국은 제 마지막 요약은 이거죠. 벨기에 혹은 아르헨티나. 벨기에 혹은 아르헨티나이고 가급적 미국. 그런데 4포트를 잘 만나려면 그냥 어차피 비슷하니까 스위스. 어차피 비슷하니까 2006년에 한번 서력을 해야죠. 나도 양다리 작전 쓸 걸. 그리고 4포트 가면 올라온다는 전제라면 그래도 튀니지. 네. 그리고 저는 에콰도르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덧붙이면, 에콰도르는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에콰도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일단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저 남미 지역 예선에서는 아무래도 그 고지대의 영향을 키토. 받아서 홈에서 승점을 많이 딴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사실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에콰도르 지금의 팀을 100% 설명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에콰도르가 남미 예선을 잘 치를 수 있었던 가장 저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봐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에콰도르가 젊은 팀이에요. 우리가 에콰도르 하면 보통 뭐 에네르 발렌시아의 팀 아니야? 물론 에네르 발렌시아는 여전히 이 팀에서 베테랑으로서 아주 중요한 공격 자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콰도르의 정말 최대의 강점은 남미 예선을 치른 모든 팀들, 제가 명단을 항상 예선할 때마다 보지만 에콰도르가 평균적으로 가장 젊은 팀이에요. 요즘 축구는 기동력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리그를 또 하다가 거의 예전같이 긴 어떤 훈련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거의 월드컵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체력과 기동력이 잘 뒷받침이 된 팀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에콰도르 멤버들을 봤을 때는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뿐만 아니라 페르비스 에스투피냔 선수, 인카피에 선수, 또 그루에소 선수, 이런 빅리그 선수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그 브라이튼이 영입해뒀던 최근에 다시 데려왔습니다만 모이세스 카이세도 같은 선수, 혹은 마이클 에스트라다 같은 선수, 지금 또 바야돌리드에서 뛰고 있는 곤살로 플라타 같은 선수, 굉장히 유망한 아주 20대 초중반 자원들이 즐비한 팀이 에콰도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지역 예선에서 분명히 고지대 덕을 본 면도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에콰도르를 지금 경시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1포트, 2포트 이런 팀들 레벨은 아니겠지만 에콰도르는 충분히 깨소금같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에콰도르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에콰도르는 추천하진 않고, 그 대신 튀니지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들 하신 대로 어떻게 걸려도
꿀이 뚝뚝 떨어지진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나마 만났으면 좋겠는 조라고 해야 될까요? 최상의 조. 그렇죠.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팀은 정말 피해야 된다. 이런 팀은 뭘까요? 최악의 조도 물론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로 사실은 최악의 조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저는 맞아요. 구성하실 유추해낼 수 수 있으리라 있어요. 보고 저는 그냥 한 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독일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저는 독일은 독일 지금 무지세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1번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현재 그냥 무지 세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레브 독일과 한지 플릭 독일은 180도 다르다. 다르다. 맞아요. 매우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정말 젊은 재능들도 더 등용이 됐고 이제 중용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독일은 일단 레브 독일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 독일 또 와도 뭐 겁 안 나지 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오산이 될 공산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지만 이 포트가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주 센 팀 하나 있고 적당한 팀 두 팀 있는 요 구성이 요번 조편성에서는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이 포트가 당장 막강하거든요. 그러면은 1포트 팀이 2포트 팀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아까 제 그 이상적인 구도가 되는 건데 2포트 팀이 1포트 팀에게 뭐 오히려 이기면 이겼지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할 팀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난 이 포트에서 우승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독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륙별로 안배를 해서 포트를 나눴거든요. 요즘처럼 그렇게 FIFA 랭킹 순으로 나누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주 압도적인 팀 하나가 나머지 팀들에게 3승 거두고 이게 좀 가능한 구조였다면 요번 같은 구조에서는 이 포트가 강해서 그런 게 좀 힘들고 여기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딱 만약에 한 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는 무조건 죽음의 조예요. 왜? 1포트도 다 센데 2포트에서 독일 들어와 버리면 그건 뭐 거기서 4포트 뭐 예를 들어 뭐 에콰도르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난리 나는 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2포트에서 독일만큼은 저는 피하고 싶다. 마지막 이유. 독일은 우리가 이겼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은 독일 축구 역사를 예전부터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인정사정 없어. 그러니까요. 특히 자신을 이겼던 상대에 대해서는 그 다음번에 좋아진 전력으로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번에는 저는 느낌상으로도 안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저는 최악의 조도 되지만 전 세계 이목이 완전히 집중되는 조. 그 조가 우리가 섞여서 최악의 조가 될 수도 있다. 네. 브라질, 독일, 한국, 웨일스. 웨일스가 그렇죠. 만약에 올라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신들은 무조건 브라질 대 독일의 7대1 서력전 그럼요. 완전 네. 초미의 간이사 되죠. 그다음에 독일 대 한국은 지난 대회 2대0 독일에 수모를 안겼던. 그 패배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화제를 또 끌을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거기에 웨일즈는 64년 만에 올라오면 본선이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 또 집중이에요. 포커스. 웨일즈의 일거수일투족이 또 주목을 받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혹시 조가 되면 그러면 그냥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가 될 거예요. 그 조 자체. 그런데 그 조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조가 안 좋은 조죠. 그러니까 저는 4포트에서 정말 피해야 될 거는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팀. 네. 그 팀은 어디가 오든 간에 웨일즈가 오건 스코틀랜드가 오건 우크라이나가 오건 매우 까다로운 팀이 될 거는 틀림이 없죠. 물론 근데 4포트에서 그 팀을 잡는다는 얘기는 유럽 팀이 그 앞에는 한 팀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누가 오든지 그 팀은 좀 안 만났으면 하죠. 저는 이제 최악의 팀이 우리가 만났을 때 가장 껄끄러운 팀이 근데 당연히 어느 팀이건 좀 껄끄러운 입장에 놓이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겠지만 밸런스가 좋은 팀을 상대할 때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상대 팀이 공격적으로 나와주고 우리가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래도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좀 공격에서 한두 번의 재미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라도 좀 기다려볼 수가 있는데 밸런스 자체가 탄탄한 팀을 만나면 선수들의 기술, 피지컬, 전술의 어떤 완성도에서 우리가 밀릴 수 있는 양상이 좀 않죠. 많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있는 팀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밸런스 있는 팀에 해당되는 팀들이 1포트는 남미 팀 기준으로 저는 브라질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2순위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독일과 네덜란드 둘 다 너무 껄끄러운 팀들이긴 한데
저는 독일보다는 네덜란드가 좀 더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월드컵에서의 경기들을 운영할 것 같아요. 이게 루이 파날 감독의 그 브라질 월드컵 때의 스타일이기도 했었고 지금 네덜란드의 선수 구성만 보더라도 좋은 센터백진, 알맞은 저 수비 라인 그러면서 파날 감독 부임하고서 확실히 좋은 밸런스를 좀 자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 친선전에는 좀 백스리 실험도 하면서 실점이 좀 늘긴 근데 했지만 우리는 황희찬이 있잖아. 반다이크. 반다이크. 황희찬 반다이크가 있네요. 그러니까. 반다이크 킬러. 반다이크가 황희찬만 만나면 덜덜 떨잖아.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상대 전적도 얘기하고 싶어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은 물론 이제 그 경기 대단한 경기였고 꺾어보긴 했고 그거에 대해서 독일이 만약 이번에 만난다면 한 의원님 말씀처럼 독일이 오히려 더 서력을 다짐하고 더 강한 정신력으로 우리에게 맞설 거라고 보여서 되게 불리해 보이긴 하지만 네덜란드는 우리가 일단 월드컵에서 잡아본 기억보다는 대패를 당한 기억이 역시 좀 떠오르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포트는요? 사포트는 역시 멤버로 봤을 때 저는 캐나다가 황금 멤버라고 불리는 팀이고 이 팀이 우리를 상대하면서 오히려 기세를 좀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커서 브라질, 네덜란드, 한국, 캐나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사실 두 팀 다 밸런스가 좀 좋다고 느껴서 어느 팀도 우위를 가리기가 좀 힘들다고 봤는데 네. 근데 브라질을 꼽은 이유는 만에 하나 1포트 팀이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1포트 팀이 아예 절대 1강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팀들이 그래도 조금 흔들리면서 우리 입장에서 조금 2, 3, 4포트 팀과 우리가 좀 경쟁하는 양상으로 간다면 그러면 1포트 팀이 절대 1강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우리가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봤을 때 브라질이 제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브라질 치치 감독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는데 공격력이 너무 답답해서 생각보다 브라질의 경기를 좀 러시아 월드컵 때 흥미진진하게 보지 못했고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니까. 예, 실제로 성적이 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트 밸런스로만 따졌을 때도 브라질, 네덜란드, 한국, 캐나다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좀 죽음의 조긴 한데 만약에 2포트, 3포트, 4포트가 우리가 만날 만한 팀들이 걸렸는데 1포트가 브라질이고 브라질이 만약 2포트, 4포트 팀을 상대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비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몇 개가 좀 불가피한 경쟁들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경우들 혹은 밀리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1포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보다는 조금 더 피했으면 하는 팀이다. 그냥 1포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좀 더 브라질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 전체적으로 다 조를 짜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조 짜드릴게요. 이거 그래야 또 자막도 딱 나갈 테니까. 저도 브라질, 독일, 우리, 웨일즈. 저도 그렇게 한현이랑 장현이랑 정리하겠습니다. 똑같구나. 정말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 없어요. 뭐. 그렇죠. 월드컵 나가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11월에 하는 대회인데 조편성을 지금 하는 거니까. 준비할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 문제는 다 알려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잘했던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본선에 나가서는 여태까지 안 하던 전술적 컨셉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더 가미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철저한 또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기하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 대표팀 이제 레벨들은 많이 올라와서 어떤 팀이 와도 사실 붙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도 막상 사우스 코리아하고 같은 조가 되면 상대도 사우스 코리아를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 틀림없어요. 할 것이고 그만큼 우리 축구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약간 경계하는 거죠. 충분히 다 해볼만 해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잘 준비하다가 조편성이 나오면 저희 원투펀치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